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9월, 11월 실전 모의고사반 시작합니다. OT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이제 이맘때 정도 되면 이제 그 개인의 실력 차가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실력을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가늠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서 그 시험장에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지금까지 쭉 그 경험상 보면 실력 차는 드러나는데 좀 실력이 좀 부족한 선생님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점 만점에 9월, 10월 정도 되면 그래도 한 15점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10점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18점 이상 고득점 받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력이 잠깐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합격을 꼭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9, 11월 모의고사반은 일단 어쨌든 이제 이 실전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의고사인 만큼 실전 그 모의고사에 이제 적응을 해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좀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서 시험장에 가자 그런 취지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od bless you all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축원합니다. 실전 이 9월, 11월 모의고사하고 7월, 8월 모의고사 두 가지 다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출 적중이라고 할 때 7, 8월에서 한 50%, 9, 11월에서 50% 이렇게 이제 비중이 이렇게 대체로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일단 9, 11월하고 7, 8월하고 모의고사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물론 중요한 논점이 중복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7, 8월 공부하셨던 분하고 9, 11월 공부하는 분들은 문제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출제 논점도 다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 활용 방법은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그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사항 6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주요 쟁점 체크입니다. 프린트볼 잠깐 봐두시기 바랍니다. 2024 대비용 그 주요 쟁점 중요도 체크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볼 있죠. 교육과정부터 쭉 교육 사찰까지 쭉 모아져 있습니다. 요거는 7, 8월하고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중요도 체크에 나와 있는 체크사항 중에서 별표 2개와 3개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합격하시는 선생님들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수업에서 별표 2개, 3개짜리만 공부해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충분히 합격하더라고 얘기를 해요. 작년에도 그렇고 뭐 항상 그랬지만 작년에도 보시면 초수 합격생인데 20점 만점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20점 만점 받고 떨어지신 분들 상당히 많았어요. 그건 전공 때문에 떨어진 거지 교육학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죠. 어쨌든 초수임에도 불구하고 20점 만점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해요. 별표 2개, 3개만 해도 되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별표 2개, 3개에서 예외 없이 출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항상 별표 2개, 3개부터 먼저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나 예외는 있을 수 있잖아요. 예외는 있을 수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뭐 별표 하나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별표 2개, 3개라도 건져놓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없는 거 이런 순서대로 가시면 되고 시간이 없으면 일단 별표 2개, 3개라도 잡고 가자. 이렇게 지금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이 3개, 2개, 3개만 잡아도 18점 이상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해요.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옆에 두고 그 별표 2개, 3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제 별표 하나 없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두고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주 또는 마지막 전주 정도 시험에 임박한 그 전주 정도에
그 또 목록 중요 쟁점 목록을 또 별도로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논점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논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그건 이제 나중에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공부하실 때 어쨌든 이 쟁점 체크를 함께 옆에 두고 공부를 하시고 모의고사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는 형식을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형식을 구성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좀 덜 중요한 논점들도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덜 중요한 거는 그 덜 중요한 만큼 그냥 보는 거고 중요하면 조금 더 깊게 보는 거고 이렇게 하시는데 모의고사 나왔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여기 프린트물 쟁점 체크에 있는 프린트물의 별표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고 모의고사는 볼 때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중요도를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모의고사 해설할 때 중요도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강의 계획표라고 프린트물 있죠. 강의 계획표 보시겠습니다. 자, 9, 10월까지 8주, 그 다음에 11월 2주, 이렇게 총 10주간 진행이 됩니다. 9, 10월 8주간은 월화반으로 월요일과 화요일 강의가 진행이 되고, 주당 3회 모의고사가 실시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3회니까 월요일 날 2번 보고, 화요일 날 1번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시험 보고, 해설 듣고, 시험 보고 해설 듣고, 화요일 날 시험 보고 해설 듣고 그리고 총정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총정리가 이제 교육과정 심리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다음에 그 첨삭 모의고사라고 돼 있죠. 1주부터 8주까지 그 2회 모의고사 어제 이제 일요일 반이었죠. 일요일 반 2회 모의고사가 첨삭 모의고사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4회 모의고사. 4회가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9시부터 시작하죠. 9시에서 10시까지가 교육학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교육학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9시부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이제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시에 딱 오셔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4회, 7회, 10회 전부 다 13회 다 월요일 첫 번째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요일.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9시에 시험이니까 실제 시험장에 간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3편이니까 3편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꼭 쓰자.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여기 이제 라이브 들으시는 분 또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시간이 없다고 한 편도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좀 아니에요. 한 편 아무리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도 한 편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은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글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하니까 당연히 글을 써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글을 꼭 쓴다. 나머지 2개는 개요 작성이라도 하는 거예요. 개요 작성. 한 20분 정도 시간 들여서 쭉 문제 훑어보고 개요라도 작성해 봐야 돼요. 개요 작성하지 않고 해설만 들어버리면 내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이 실수하고 어떤 것이 잘못이 있는지를 먼저 깨닫고 해설을 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기가 문제 풀지 않고 수학 문제 풀지 않고 수학 해설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간단하게 개요 작성이라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편은 꼭 쓰자. 일주일에 한 편을 여기 첨삭 모의고사로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첨삭 모의고사니까 다른 분들 다른 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시험 본 게 첨삭이 대상이고 그게 또 이제 학생 답안으로 또 나올 거니까 내 거하고 비교도 해볼 수 있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죠. 3편 다 써도 돼요. 됩니다. 근데 뭐 3편 다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개요 작성하고 남는 시간 있으면 그냥 뭐 혼자 공부를 하시고 해설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3편 다 써도 돼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냥 쓴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요 작성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세 번째 주 7회 모의고사가 월화죠.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4회차 모의고사이고 월요일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가 인강 선생님들 첨삭 모의고사고 월화반 선생님은 3주째 월요일 첫 번째 모의고사가 될 것이고 지경상 선생님하고 라이브 선생님들은 4주차 때 첫 번째 월요일 모의고사가 될 겁니다. 이거 시간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컨대 7회 모의고사 월화반 또는 10회 모의고사 지경사 말이다. 그날 시험 보고 그날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듯해요.
그래서 한번 딜레이 되면 뒤에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제출하면 이 일정상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날 시험 보시고 그날 제출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그때 참석 못하시면 전편 못 받는 겁니다. 그냥 별도로 뭐 7, 8월 정도에서는 제가 별도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이제 1월 반 또 있고 해서 거기까지 받고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더.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은 아마 별도로 이제 그 밑에 맨 하단에 이제 안내가 돼 있죠.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경상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도 그날 월요일이면 월요일날 시험 보고 월요일날 바로 제출해 주셔야 돼. 바로 화요일날 수요일 없습니다. 이거 이 7, 8월은 이제 한 뭐 텀을 두고 이제 이메일로 받았지만 라이브 선생님은 이제 월요일날 쓰고 월요일날 바로 이메일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라이브는 10회죠. 10회차 모의고사를 가지고 그 모의고사를 잘 기억했다가 그때 첨삭 모의고사니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라이브 선생님은 그 별도의 라이브의 공지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지정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제 뭐 라이브도 제출하고 또 이렇게 뭐 또 지경상에서도 제출하고 여러 번 제출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주차 때는 추석주죠. 근데 추석주인데 이제 뭐 추석주이지만 추석이 끝나갈 무렵이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주차부터는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인강은 13회, 일요일 반은 이제 16회, 월 하반은 19회, 매주 이제 월요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경상과 라이브는 22회 이렇게 되어 있죠. 1회 모의고사는 내용 첨삭이고 2회는 이제 점수 첨삭입니다. 근데 점수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수는 변동되는 것이고 그냥 내 점수 정도, 위치 정도 알아본다라는 것이고 시험장에 가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입니다. 11월은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월요일만 진행이 됩니다. 월화 반에서 월요일만 진행되고 모의고사도 한 번만 보입니다. 딱 이제 감각용으로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에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둘 다 점수를 잘 받으셔야 될 것이고, 자, 핵심 총정리는 거기 옆에 있는 것처럼 쭉 진행이 됩니다. 같이 이제 한 번씩 정리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2주차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전체 다시 한번 핵심 압축 특강에서 5시간, 6시간 정도 걸쳐서 쭉 한 바퀴 다시 또 돌립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보니까 총정리할 때 가시더라고.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난 공부 좀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고 해설 듣고 총정리는 내가 했으니까 알아서 할게 하고 가시는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뭐 크게 내가 공부가 돼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들으면 또 뭐 그게 어디 가는 것도 아니죠, 그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냥 가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 뭐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항상 우리가 이제 시험 보시면 올해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합격 만점 받으신 분들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교육학에서 전공 관리 잘하시고 그래야지 전공 교육학은 잘 봤는데 전공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교육학은 그냥 뭐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따라와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일요일 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월화 반도 그렇고 수석 합격 학생들 분들도 이제 자주 나오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쨌든 저는 뭐 수석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일단 뭐 뒷문 닫고 갈 정도로 그냥 제가 마지막입니다. 출입문 딱 닫고 어쨌든 마지막이라도 좋습니다.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9월, 10월, 11월 셋째 주니까 해봤자 2개월 하고 한 3주 정도. 그죠?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그래서 아마 더 집중하시고 더 그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시간도 얼마든지 반전의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반전. 시험장에서 보자. 내가 비록 성적이 조금 부족하고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장에서 뒤집을 테니까 그때 보자. 여기는 단단한 각오를 하시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월화반에 보면 이제 그 9시부터 이제 1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오시면 이제 밑에 그 블랙보드에 1층에 보면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스터디실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마 504호인가? 어디 몇 층에 스터디라고 써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터디 하시면 돼요.
거기서 스터디 하시고 아니면 혼자 개인 공부하셔도 좋고요. 또 일찍 오셔서 여기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 끝나고 나서 또 여기서 아마 공부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원 강의실을 이제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스터디 팀들 이제 일찍 오셔서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이제 스터디실에서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하시게 되면 이 옆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들 방해가 되니까 스터디실에서 이제 하시고 올라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하실 때는 옆 사람들 좀 주의하시면서 소리 좀 주의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강생 첨삭 안내입니다. 그 인강생은 다음 카페에 거기 주소가 있죠. 다음 카페 등급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우수회원 등급을 신청하시고 그리고 91월 교육학 논술 연습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논술문 작성해서 그 해당되는 이제 문제 있죠. 그 인강은 4회 13회니까 그때 올리셔야 되는데 인원수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제출 기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리면 계속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수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받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삐끗해버리면 다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어쨌든 이제 아쉽지만 그래도 제한된 인원수를 가지고 제한된 기간 안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우수회원 등급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수회원 등급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질문하시고 답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이름하고 전공을 기재하시고 이미지 파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글자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어떤 분들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막 올려놓고 신경도 안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글자가 안 보이면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으면 첨삭이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보이는지 확인하고 올리셔야 될 것이고요. 자, 이거는 그 91일 교육학 논술 연습 게시판 공지사항으로도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올라갈 겁니다. 다시 한번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그 해당 그 모의고사 그 시기에 올려주시면 될 겁니다. 또 그 신청받는 시간도 있으니까 신청 받으시고요. 이 모의고사 첨삭은 강의료와는 전혀 관계 없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두 번 할 수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답안 작성법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수강생 합격 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수강생 합격 카드는 이제 직강생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강생 아마 자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강생분들은 이제 여기 작성하셔서 앞에 쉬는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책상 위에 올려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잠깐 보시면 그 스터디 조직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스터디를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표시해 주시고 팀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그 팀원하고 상의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이름 썼다가 저 친구는 원하지 않고 이 친구는 원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의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을 같이 써놓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같은 지역인지 같은 전공자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것도 이제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 기타 사항이 있으면 이제 기타 사항 적어 주시고 스터디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자기가 스터디가 필요하다, 뭐 스터디가 좋다라고 하면 하고 아니야 혼자 공부할래 그럼 혼자 하는 겁니다. 각자의 그 학습 양식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스터디는 일반적으로 그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응시 지역과 응시 과목이 있죠. 응시 지역이 1순위입니다. 스터디를 조직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이다 그러면 서울 지역의 선생님들끼리 이제 묶어버립니다. 왜냐하면 1차와 2차를 동시에 가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2차까지 같이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1차에서 마음을 좀 맞춘 사람들끼리 2차까지 같이 준비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같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하고 같은 지역을 원하지 않으면 이제 일단 뺍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같은 지역. 두 번째 응시 과목. 같은 전공을 또 같이 먼저 묶어버립니다. 또 여기 밑에 그 밑에 사항에 같은 전공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빼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1순위 응시 지역, 2순위 응시 과목.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스터디 조직 신청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 참고하고 네 번째가 시험 경력, 초수냐 재수냐를 가지고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스터디가 조직이 됩니다. 그 시험 경력은 일반적으로 재수 이상 선생님들을 많이 원해요. 근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쭉 그 조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맞을 경우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는 경우도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시고 이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터디가 조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터디의 그 운영 방법은 이제 그 팀원들끼리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분량을 미리 공부를 해와서 질문하는 형태로 한 3개 정도씩 질문해보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에 답변해야 되니까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그만큼 공부를 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이제 어려웠던 점 같은 거 좀 토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거 가지고 간단하게 토의하고 끝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또는 30분 정도의 스터디가 끝나야 됩니다. 그냥 오래 끌면 안 돼 스터디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니까 각자 이제 이렇게 사례형 문제를 만들어 오는 거죠. 문제를 만들어서 한 뭐 2문제 뭐 이렇게 만들어 와서 풀어보도록 하는 거 시간 정해서 딱 돌아가면서 그래서 풀어보고 각각 자기가 문제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해설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뭐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서로 질문하고 답변한 토의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20-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문제 만드는 데서 완전히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4점짜리 이렇게 하나 정도씩 이제 4점짜리 형태로 한 2개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3개, 한 2개 정도가 좋겠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 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뭐 영역을 이렇게 정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 분량 있잖아요. 몇 페이지까지 분량을 정해놓고 그 분량 안에서 이제 각자 이제 문제 2개 정도씩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 하시면 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저는 혼자 하는 걸 원해요. 저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하고 괜히 어울려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이제 시간도 뺏기고 또 그래서 그렇고 또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각자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1차는 1차 스터디는 선택이다. 2차는 이제 필수가 되겠지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진행 방향입니다. 모의고사 진행은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월요일을 첫 번째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해설, 두 번째 모의고사 보고 해설 끝. 화요일 첫 번째 모의고사 보고 해설,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총정리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모의고사 활용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모의고사는 도구이나 수단이다. 도구이자 수단이다.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모의고사는 내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셔야지 모의고사 중심으로 공부하겠다. 이거는 전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관련 문제를 많이 수집해서 많이 풀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다른 그런 과목들이 아닌 교육학이라든지 또 다른 그런 일반 전공들은 굳이 모의고사를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모의고사 막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막 골라서 뭐 풀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오히려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제 거 하나 아니면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하나 정도 더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 정도 풀고 그 풀면서 이제 감각을 익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하시고 다시 기본서로 돌아와야 된다. 기본서로 항상 우리는 항상 이 기본서 중심으로 가야 된다. 기본서 중심.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져갈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가져갈 거 뭐 상하권이나 상하권, 핵심 속속 또는 요점 속속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 속속과 요점 속속을 보시는 분들은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상하권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경 같은 거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봐두시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핵심 속속 또는 요점 속속을 돌리면 됩니다. 가장 반복하기 좋은 건 요점 속속이죠.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고 페이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점 속속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 해설지에 해설지에 해당되는 그 해설 내용 거기다 갖다 붙여서 제가 쭉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본다. 내 계획에 따라서. 모의고사는 수단이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틀린 부분 있죠. 그 틀린 부분만 체크해놓고 나중에 그 부분만 다시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또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 번 그 다시 꺼내서 또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맞는 거는 다음 안 보죠. 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틀린 부분만 체크해놓고 나중에 그 틀린 부분 한 번 더 보는 거지. 모의고사도 똑같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두 번, 세 번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보고 틀린 부분만 체크해놓고 그 부분만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냥 버리자.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소로 항상 들어가. 기본소. 그래서 이 기본소를 우리가 누적적으로 반복학습 해주셔야 돼요. 누적 반복학습. 반복을 하면서 이게 누적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월요일이다, 뭐 화요일이다,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게 일주죠, 일주. 시간상 9월, 10월,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니까 우리의 목표는 11월 셋째 주 시험일날 토요일 시험일날 전에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전공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다 볼 수 있도록 다 보려면 엄청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9월에 한 번 돌리고 10월에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11월 둘째 주 한 번 돌리고 셋째 주 이틀 빼고 한 번 돌리고 이틀 안에 또 한 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9월에 일단은 원칙적으로 9월에 한 번 돌립니다. 9월에 한 번 돌리면 총 영역이 8개죠. 중요한 영역 5개,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 5개 주요 영역이죠. 영역 5개에다가 그다음에 교육사회학, 생활지도, 사철학 3개, 총 8개 영역입니다. 크게 보면. 근데 3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어쨌든 전체로 보면 8개입니다. 8개를 4주에 끝내야 되니까 4주에 끝내려면 1주에 2개씩 떨어져야 돼요. 2개씩. 2개씩 떨어져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2개씩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 화요일 교육학 공부하고 수요일, 목요일 교육학 공부하겠다. 월요일, 화요일은 교육까지 끝나야 됩니다. 교육과정. 내 계획대로 나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방법론 들어갑니다. 교육방법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교육방법이 조금 양이 많죠. 그러니까 양이 좀 적은 거 두 번째 주는 이제 교육평가 여기다 집어넣었죠. 교육평가 양이 좀 적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양이 많은 교육행정. 만약에 교육행정이 내가 되게 어렵다. 그럼 교육행정 앞에 배치하십시오. 그냥. 어려운 걸 먼저 앞에다 배치하시고 요거 순서는 배치는 이제 각자 조정하시면 되겠죠. 요 4개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 4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가 이제 교육심리가 들어오겠죠. 교육심리. 작년에 교육심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빠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얘가 교육방법론이 작년에 빠졌죠.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4개 정도가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죠. 심리가 이제 중간에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얘가 들어오면서 작년에 얘는 빠졌죠. 얘가 들어오면서 얘가 빠지거나 얘가 들어오면서 얘가 빠지거나 그렇습니다. 얘는 항상 나오는 거고 얘가 항상 나오는 이유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면 내 4주차 때 우리가 3개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3개. 그러니까 교육사회학, 그 다음에 이 생활지도, 사철학. 이 3개를 한꺼번에 몰아서 한 번에 수요일, 목요일 날 마지막에 한 번에 해결해도 돼요. 이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아니면 이건 내가 그동안 못 봤기 때문에 좀 부담된다 그러면 그냥 조금 느슨하게 보자. 뭐 사회학 여기 배치해놓고 생활지도 사철학을 여기 마지막에 배치해놓고. 하나 비잖아요. 그죠? 하나 비죠. 하나 비니까 이거 여유롭게 가는 겁니다. 얘를 중간에 이제 빈 데다가 여기 놔두는 거지. 여기다 또는 여기다가. 그러면 이 정도 놔주면 이때 좀 딜레이가 된 거 못한 거 여기서 메꾸고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각자가 좀 덜 된 거, 좀 많이 부족한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이제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이렇게 봅시다. 이게 사회 집어넣고 사철학 이게 집어넣고. 그럼 지금 하나가 B잖아. 그죠? 2, 4, 5개, 6. 이거 2개를 묶어버렸으니까 하나가 B죠? 얘를 빈 거를 이제 보충 시간이에요. 보충 시간. 얘를 위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밑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거 약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있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교육학이 좀 덜 됐으면 월, 화, 수 교육과정.
목금토 교육 방법 이렇게 들어가고 공고 좀 더 있으면 월화 교육과정, 수목 교육과정 이렇게 4일로 끝내겠다. 4일에 이렇게 잡으시고 일요일 그다음에 금토일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3일씩 잡으신 분들은 일요일이 이제 보충 시간이죠. 보충 시간. 이틀씩 잡으신 분은 금토일 중에서 아무 시간이나 하루 잡아서 보충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했는데 다 못 끝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못 끝내면 보충 들어가야 됩니다. 금토일 중에서 하루 잡아서 보충. 끝내고 또 다음 넘어오고 그다음 보충.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육학 시간 많이 할애할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할애하면 되겠죠. 나머지 전공 다 집어넣고. 이것도 상대적인 것이니까 교육학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 더 투자하고 전공이 부족하신 분들은 전공에다 조금 더 시간 투자하셔야 되고 평균적으로 교육학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3, 4시간 안에 이제 끝냅니다. 이거 3, 4시간 안에. 나머지 전공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평균인 것이지 상대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누적해야 되겠죠. 반복하면서. 자, 이거 교육과정 끝납니다. 월화. 그 다음에 교육방법으로 들어갈 때 교육과정 15분에 걸쳐서 다시 반복. 15분이면 돼요. 15분만에 교육과정 전체를 어떻게 봅니까? 파진되니까. 어떻게 보는 거죠? 별표 2개, 3개만 일단 먼저 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별표 2개, 3개부터 먼저 하시고 시간 남으면 하나. 안 남으면 그냥 일단 다음 수요일 됐다. 안 되면 그냥 교육방법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바로.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 복습할 때 15분 안에 복습할 때 별표 2개, 3개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데 다시 암기하는 거 이거는 못해요. 그냥 눈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고 쭉쭉쭉쭉. 눈에다 그냥 바른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훑어보는 거 쭉쭉. 훑어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겠다. 계속 넘어가죠. 그 다음에 교육평가 들어갈 때 자, 이거 15분 끝내고 평가 들어갑니다. 30분이죠. 30분 동안 앞에 했던 거 쭈르르 눈으로 훑어보고 다음 평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행정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45분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거 조금 오버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빠지고 방법 평가 15분 30분 끝내고 행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행정 그 다음에 교육 심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누적하면서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반복이 되죠. 그리고 또 저하고 같이 총정리 하잖아요. 총정리 중간중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누적적으로 여러 번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것도 무시 못해요. 듣는 것도 어떤 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소리가 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녹음해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듣고 있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자꾸 듣고 자꾸 보고 계속 반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은 완벽하게 뭐 다 외우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계속 반복, 누적 반복 이렇게 해주시면 마지막 주 이제 9월도 이렇게 하시고 10월도 계속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10월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1, 2주에 이제 끝냅니다. 이번에는 자 하루에 하나씩 떨어뜨리겠다.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2주 끝나고 다시 또 하루에 하나씩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그냥 원칙적으로 가십시오. 그냥. 이게 좀 부담된다 하면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5주에 걸쳐서 내가 끝내겠다. 나머지 3주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5주죠. 나머지 3주. 그 다음에 또 3주 남아있잖아요. 그죠? 11월 3주. 이렇게 해서 이제 9월과 10월 5주에 한번 끝내고 3주 끝내고 그 다음에 3주를 다시 쪼개서 2주, 1주.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점검 이틀, 2일 또는 하루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죠. 그냥 원칙적으로는 9월 한 번, 10월 한 번, 그 다음에 11월 이제 3주가 남아있으니까 11월 2주에 끝내는 거죠. 2주에.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딱딱 떨어져야 돼. 하나씩. 그리고 나머지 1주, 얘는 하루에 2개씩 떨어져야 돼. 하루에 2개씩 떨어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시험 전날 하루 또는 이틀. 이때 다시 한 번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마지막 반복. 전공도 이렇게 비슷하게 잡아놓으세요. 일단 계속 반복하시고 마지막에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때 전체를 쭉 한 바퀴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실수를 우리가 모의고사로 활용할 때 실수를 줄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실수 노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대부분 보면 이제 논점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수석하신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제 제가 실수 이런 노트를 자꾸 만들어서 이제 실수 줄이라고 그랬더니 실수 노트를 만들어서 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자마자 이거부터 꺼냈대요. 실수 노트부터 꺼내갖고 내가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한다. 해서 요런 거 좀 주의할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자 해서 이제 시험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 꼭 실수를 하게 돼요. 또 꼭 비슷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논점 파악이에요. 논점, 질문을 잘 읽어야지 질문에 맞게 답변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질문에 맞게 답변해야지 이게 점수가 들어가는 것이지 질문은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답변은 저쪽에서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면서 자꾸 놓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논점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문제를 그러니까 말 자체가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울 때는 쉬운 말로 바꿔서 보셔야지 논점 파악이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질문을 파악할 수 있죠. 두 번째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자의적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막 해석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도대체 무슨 질문이지?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질문 형태로 바꿔보십시오. 그냥 질문 형태로 바꿔서 하면 그 질문에 답변해야 되니까 조금 더 질문에 맞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과제 설계 원리를 서술하라. 그러면 과제 설계 원리 그러면 과제를 어떻게 설계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과제를 어떻게 설계할래? 이게 이제 질문 형태로 바꾸면 그러면 과제는 어떤 과제로 설계할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그 과제는 뭐 실제적인 과제로 설계해야 된다. 비구조화된 과제로 설계해야 된다. 비구조화된 과제, 뭐 실제적인 과제, 복잡한 과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제 설계 원리를 말하라 그랬더니 과제 설계 원리는 과제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협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동학습을 활용한다. 이거는 협동학습은 수업 방법이지 과제의 원리, 과제와 관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핵심적인 질문의 사항에 답변을 못하고 빙빙 둘려서 엉뚱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공학적 논리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을 제시하라. 기술공학적 논리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 그랬더니 교사가 직접 교사학습 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외부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교사 전문성이 녹서는 탈숙련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전자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한 것이고 후자는 수업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 자료와 관련해서 교수 방법에서 수업 자료를 교사가 만들지 않고 외부 자료를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질문과 뒤에 질문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앞에 거는 교육 과정과 관련되는 것이고 뒤에 질문은 수업 방법, 교육 방법론과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했지만 질문은 분명히 다른 거다. 앞에 거는 교육 과정, 뒤에 거는 수업 자료와 관련된 수업 방법론과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잘못 그 질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얻지 못하는 참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 오늘 문제도 그 영수의 폭력성에 영향을 주는 강화 유형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대략 관찰학습으로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질문을 잘 못 읽은 거지. 강화 유형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 강화 유형.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 있잖아. 그 중에서 어떤 강화냐? 이걸 물어보는데 관찰학습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물론 관찰학습도 대리 강화 영향을 받지만 관찰학습의 형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대리 강화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 질문에 맞게 대답해 줘야 된다. 알면서도 이렇게 틀린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있으면 딱 적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논점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실수하는 게 이제 논점 누락이죠. 논점 누락. 빠뜨려 버리는 거죠. 논점 누락. 이제 당황하다 보면 중간중간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뜨리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아는데
그냥 뭐 당황해서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그냥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 자, 이거 논점 누락이 안 되려면 배점 기준표에 배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몇 점 있는지 그 각각 어떤 부분에 배점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지 이 논점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옆에다 체크해 놓을 필요도 있어요. 요거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 체크 딱딱 해놓고 신경 쓰면서 이제 서술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재시문 분석입니다. 재시문 분석을 잘 못하는 경우 있죠. 실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재시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그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장들은 이제 몇 가지 단어들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읽을 때 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읽고 또 다른 문장을 읽고 여러 문장들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출제자가 어떤 취지로 이런 재시문을 얘기했는지 그 취지와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한두 문장이나 한두 키워드에 꽂혀서 특히 한두 키워드에 꽂혀서 전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재시문 분석을 잘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재시문 분석은 하나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단어를 분석한 다음에 다시 종합해서 쪼갠 걸 다 종합해서 어떤 취지인지 어떤 의도인지 이걸 파악해야지 그 전체적인 관점이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한두 문장 또는 한두 개의 그 키워드에 꽂혀서 보는 경우 재시문 분석이 잘못된 경우에 재시문 분석이 잘못되면 엉뚱한 답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게 질문을 파악한다. 두 번째 재시문 분석을 잘하자.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하다. 고득점 받으려면 이거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 오늘 시험 문제 보면 그 세 번째 논점에서 철수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유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철수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하니까 가정 환경이 키워드 딱 꽂혀갖고 가정 환경 그렇지 환경에 문제가 있네. 환경 결핍론이구나. 환경 결핍론의 콜맨이지. 콜맨의 자본론 맞아. 콜맨의 자본론 세 가지겠지.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가정 환경 어렵지.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경제적 자본이 부족하구나. 경제적 자본의 결핍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전체의 취지를 읽어보지 않고. 이 친구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했는데 요 하나의 앞에 어려운 가정 환경 거기 꽂혀버린 거지. 이게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많아요. 그 두 번째 문장 또 읽어봐. 두 번째 문장 읽어보면 그래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문장 하나 또 있죠.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했다.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못 배웠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래서 어느 양식, 사고 양식, 학습 동기가 결핍돼 있어.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건 문화실조론에서 설명하는 방식이잖아요. 문화실조론에서 설명하는 방식이니까 이건 문화실조론이구나 하고 들어오셔야지. 이렇게 콜맨의 자본론으로 들어가면 다 잘못되는 거지. 앞에 거 딱 꽂혀갖고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그러니까 각자 실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각자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하는지를 잘 적어놓고 그 실수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이 모의고사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다라고 보시고 주의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이제 공부 안 돼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9월에는 하다가 한 2개 정도는 내 생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못 쓰는 논점은 책을 참조해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책 참조해서 읽어보고 그다음 책 덮고 한번 써보고 그다음 10월부터는 완전히 책 없이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이때부터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비벼 쓰건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책을 안 보고 쓰겠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내가 모른다고 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시문 참고하든 재시문을 뜯든 내든 간에 재시문과 관련해서 내 생각을 짜든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야지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10월부터는 절대로 책 보지 마시고 그렇게 시험을 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OT 마치도록 하죠.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해설지 하도록 하죠.